자, 그 다음에 270페이지 물질의 이중성과 관련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문제는 알루미늄 박에 X선을 비춰요. 그 다음에 또 알루미늄 박에 이번에는 전자빔을 쏩니다. 그리고 나서 알루미늄 박 뒤편에 스크린을 설치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시는데요. X선을 쪼였을 때, 그 다음에 전자빔을 쪼였을 때 둘 다 회절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통하여 전자 같은 경우는 입자예요. 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파동처럼 회절무늬를 형성했다. 이게 중요한데, 회절이라고 하는 현상은 파동이 좁은 틈이나 장애물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이 뒤편에도 파동이 관찰되는 현상을, 퍼져나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표현했거든. 근데 전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도 파동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이걸 말한 사람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인데, 드브로이가 입자가 가지는 파장을 정의했어요. 그걸 물질파의 파장 또는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말하는데, 운동량분의 H, P분의 H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 운동량을 MV로 바꿔서 MV분의 H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버전 하나 더 있으니까 쓸게요. 이때 운동량을 다르게 어떻게도 변화를 시킬 수 있냐면 EM, EK 분의 H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주어지느냐, 질량이나 속도가 주어지느냐에 따라 물질파의 파장을 체크할 수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이 회절무늬라고 하는 건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그 다음에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이렇게 교차적으로 무늬가 나타나는데, 이때 밝은 무늬에서 그 다음 무늬까지 이 사이의 길이를 뭐라 부를까? 그쵸. 우리가 간섭할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밝은 무늬와 그 다음 밝은 무늬 사이의 요 사이의 간격, 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물질의 입자성 아니고 파동성을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물질의 전자선의 속력이 빠를수록 전자의 물질의 파장은 짧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파장은 mv분의 h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속력이 빠르되 그렇다는 건 V가 커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반대로 파장은 짧아질 겁니다. 니은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역시 회절무늬에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여러분들 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랬더니 속력을 느리게 할수록 넓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이 파장 공식 mv분의 h라고 했거든요. 근데 속력이 느리다는 건 v가 작아진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파장이 길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건 밝은 무늬와 그 다음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입자 A, B, C가 있는데요. 얘네는 모두 다 속력이 V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질량과 드브로이 파장이 나타나 있는데요. MA와 람다 C를 구해주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드브로이 파장의 공식을 먼저 써볼 텐데요. 드브로이 파장 람다는 운동량 MV분의 플랑크 상수 H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때 문제상에 이 입자들의 속력은 모두 다 똑같다라고 했으니 V가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드브로이 파장은 질량과 반비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A의 질량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B의 질량이 M일 때 파장이 2람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B랑 A랑 비교할 때 B에서 A까지 2분의 1배만큼 차이가 납니다. 파장이요. 그럼 파장이 절반이라면 파장이랑 질량은 서로 반비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파장이 절반 되었으니 질량은 반대로 2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A의 질량은 EM이라고 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C의 파장을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얘네는 모두 다 속력은 똑같아. 그런데 C의 질량이 EM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이때 우리가 람다 값을 구하는 거, 파장 값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A의 질량이 EM이라고 구했어요. 똑같죠, 질량이? 그렇다면 파장도 역시 같은 값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A의 질량은 EM이고요. C의 파장은 람다여야겠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ABC의 질량과 ABC의 속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얘네들의 질량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물체의 질량보다는 미시적 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 수준의 매우 작은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러한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입자 ABC의 람다 파장값을 부동으로 비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파장, 드브로이 파장은 운동량 P분의 플랑크 상수 H라고 했고요. 운동량은 MV로 구할 수 있으니 MV분의 H라고 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A, B, C 거 모두 다 대입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람다 A 같은 경우는 H 그대로 써주시고 얘네 두 개 곱하면 되니까 EMV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람다 B 같은 경우는 두 개 곱하면 되니까 4MV 분의 H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람다 C 같은 경우는 2분의 1M이랑 4V를 곱하시면 되니까 역시 2MV 분의 H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때 람다 A와 람다 C 값은 서로 같은 값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람다 B, B의 파장이 가장 작은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드브로이 파장에다가 대입만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물질의 파동성을 실험하기 위하여 데이빗은 거머가 고안한 실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얘는 전자선을 어디에 쏘냐면 니켈 결정에다 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전자들이 니켈에 와서 부딪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자가 반사가 되어 산란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산란이 되어가지고 어딘가에서 이 비스듬한 구간에서 발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발견된 모습을 이제 우리가 나 그래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 여기에서 전자가 많이 발견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전자가 발견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빗슨 거머가 실험을 했더니 전자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발견이 되었냐면 약 50도인 구간, 그러니까 전자를 쏘고 나서 이 법선으로부터 50도인 지점, 요 지점에서 전자가 제일 많이 발견된 것을 알 수가 있었대요. 이걸로 데이빗슨 거머는 뭐라고 말했냐면 전자는 입자인데 이 전자도 마치 파동처럼 반사를 해서 50도인 구간에서 제일 많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전자도 보강 간섭을 하는 거야. 빛처럼 마치 보강 간섭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의 파동성을 설명하게 된 내용이에요. 자, 기억번 볼게요. 데이빗슨 거머는 물질의 입자성 아니고 물질의 파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50도 부근에서 전자가 제일 많이 발견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더라도 가장 전자가 많이 발견되었음을 볼 수 있으므로 전자가 검출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전자가 보강 간섭하고 있어 라고 설명했다고 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움직이는 야구공의 파장에 대하여 설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질량이 매우 큰 물체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브로이 파장은 mv분의 h, 운동량분의 h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1번에서 잠깐 봤었는데 X선을 알루미늄 박에 통과시키고 나서 나온 무늬, 회절무늬와 전자선을 알루미늄 박에 통과시키고 나서 나온 회절무늬가 매우 흡사한 걸로 보아 우리는 전자가 파동성을 띌 때 전자가 가지는 파장과 X선의 파장이 상당히 유사해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로 보아 전자가 가지는 파장이 매우 짧구나. X선의 파장이니까 X선은 파장이 짧은 영역에 존재하는 전자기파거든요. 그래서 전자의 파장이 굉장히 짧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야구공은 전자에 비하여 질량이 미친 듯이 큰 물체겠죠. 전자는 엄청 작은 애잖아. 그렇다는 건 M, 이 분모 자리에 있는 질량이 매우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파장이 반대로 매우 작아진다는 소리고요. 전자가 X선 수준이야. 그런데 야구공만큼 질량이 커지면 X선보다도 훨씬 미친 듯이 짧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야구공처럼 질량이 매우 큰 입자는 파장이 감마선보다도 더욱 짧다, 매우 짧다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냥 일반적인 물체의 파동성을 눈으로 관찰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움직이는 입자 AB가 있고요. 이 AB의 운동량과 속력과 파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먼저 기억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A 같은 경우는 운동량이 4P예요. 그런데 B는 P이거든요. 이때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량이 4분의 1배가 되었어요. 그러면 운동량이랑 파장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장은 반대로 4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사람다 라고 구해주시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번 질량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어요.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운동량 식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운동량 구하는 공식 P는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그래서 저기에다 그대로 대입할게요. A의 질량은 MA라고 두시고 A의 속력은 V니까 V를 곱해. 그랬더니 4P야. 그리고 B 것도 그대로 구합니다. B의 질량에다가 속도가 이번엔 2V야. 2V를 곱했더니 B의 운동량 P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A에 있는 여기 P 자리에다가 B를 대입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MA 곱하기 V는 4에다가 MB 곱하기 2V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시면 8 MBV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V랑 V는 약분할게요. 그랬더니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8배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의 8배이다. 니은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플랑크 상수는 4pH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 거 가지고 우리가 식 한번 세워볼게요. 람다는 P분의 H거든요. 근데 운동량이 4P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 H 하시면 됩니다. 이거 H에 대하여 정리하시면 4P 람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네요. 디귿번도 맞아요. 정답은 5번이요. 자, 7번 역시 입자의 파동성을 설명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원래는 0의 빛의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해서 전자총 여기 자리에다가 빛을 쏘는 거야. 그래서 빛을 두 개의 틈 이중슬릿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나면 스크린에 밝고 어두운 무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무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간섭무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빛을 통과시켰을 때 간섭무늬가 나타나는데 그 빛 대신에 이번에는 전자를 쏘는 거야. 전자를 이 조그마한 틈에다가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났더니 전자도 마찬가지로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교차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다는 건 마치 전자도 파동과 같이 간섭 현상을 일으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밝은 부분은 당연히 보강 간섭, 어두운 부분은 당연히 상쇄 간섭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자도 파동성을 가지며 어떤 파동성을 확인했냐면 간섭 현상을 확인한 것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는 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만 찾아볼게요. 먼저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제 빛 대신에 전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집광렌즈라고 해서 빛을 모아주는 유리 렌즈가 필요해요. 그런데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빛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집광렌즈는 필요가 없고요. 대신 자기 렌즈라고 해서 전자의 경로를 자기 렌즈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때 자기 렌즈는 코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료를 놓을 때 전자가 시료 쪽으로 명확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자기 렌즈입니다. 자, A 학생 먼저 볼게요. 전자총에서 방출된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물질파의 파장이 길어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파장을 구하는 공식은 mv분의 h입니다. 운동량분의 h거든요. 이때 속력이 클수록 파장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A 학생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B 학생은 자기 렌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자기 렌즈는 전자의 진행 경로를 바꾸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B 학생 맞고, 그 다음에 C 학생 광학현미경은 전자현미경보다 분해능이 좋아 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해능이라고 하는 건 작은 두 점을 구별하는 능력을 분해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분해능이 클수록 상을 명확하게 구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분해능은 언제 커지냐면 파장이 짧을수록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광학현미경에서는 가시광선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에서는 전자를 사용하잖아. 이때 전자의 파장과 가시광선의 파장을 비교해 주시는데요. 전자의 파장은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X선의 파장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짧은 파장이에요. X선이랑 가시광선이랑 비교하면 가시광선이 파장이 더 길고 X선이 파장이 더 짧거든. 그래서 전자를 사용하는 전자현미경이 분해능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C는 광학현미경이 전자현미경보다 분해능이 좋아 라고 했으니 C는 틀렸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전자현미경의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랑, 나 중에 하나는 투가 전자현미경이고 하나는 주사 전자현미경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투가 전자현미경은 시료가 있을 때 그 시료를 전자가 통과해요. 그래서 그 시료에
평면 모습을 나타내주는 걸 투과전자 현미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주사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시료가 맨 바닥면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료 겉부분이 한바탕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 겉부분에서 이 전자를 반사합니다. 그래서 그 반사되어 나오는 전자를 스크린에서 인지해서 이 겉모습의 모양, 3차원 형태를 알 수 있는 게 주사전자 현미경이거든요. 그래서 가나 그림을 보시면 가 같은 경우는 시료가 아래쪽에 있고 전자가 쭉 내려와서 반사되는 거야. 이 반사되는 전자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말 그대로 겉모습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미경이라서 주사전자 현미경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시료가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이 시료를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이 시료의 내부 구조가 평면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가 투과전자 현미경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자기렌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기렌즈는 전자가 막 지나가 이때 전자가 다른 길로 가지 못하고 가운데로 명확하게 내려갈 수 있게 전자의 경로를 제어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번 볼게요. 가는 주사전자 현미경 맞습니다. 3차원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시료의 2차원의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료를 통과해서 내부 구조를 확인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자기렌즈는 광학현미경에서 집광렌즈라고 해서 광학현미경에서는 빛을 모아주는 렌즈가 있거든요. 그거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전자현미경에서는 자기렌즈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현상이 3개가 나타나 있는데요. 얘네는 각각 빛의 파동성, 빛의 입자성, 물질의 파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A는 CCD라고 되어 있습니다. CCD는 광다이오드로서 빛을 받아요. 그러면 이 광자로 인해 광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방출된 광전자의 개수를 따져서 빛의 세기를 판별한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얘는 광전 효과이기 때문에 빛의 입자성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얇은 막과 이제 안쪽 막에서 반사된 빛이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이 빛이 상쇄되어서 어둡게 보이거나 또는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색을 띠거나 하는 현상이거든요. 얘는 간섭 현상이기 때문에 빛의 파동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최종적으로 전자현미경이거든요. 얘는 전자현미경은 물질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자현미경의 전자는 X선과 같은 영역의 파장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이 분해능이 좋기 때문에 가시광선을 활용하는 광학현미경보다 좀 더 명확한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골라주시면 돼요. 빛의 파동성은 B라고 하시면 되고요. 빛의 입자성은 A, 그 다음에 물질의 파동성은 C라고 하시면 됩니다. BAC니까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역시 전자현미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번이요.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합니다. 전자현미경은 전자가 물질파의 성질을 가질 때 파장이 X선과 비슷한 영역의 파장을 가져서 파장이 짧기 때문에 광학현미경보다 분해능이 더 우수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다라고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분해능은 전자현미경이 광학현미경보다 뛰어납니다. 전자현미경에서 전자의 파장이 가시광선 영역보다 파장이 짧아서 분해능이 높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자기렌즈는 전자를 모아서 명확하게 시료를 이제 시료에서 반사거나 또는 시료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모두 다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12번 전자현미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번 이어서 보시면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가시광선 파장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이 분해능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에 분해능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번 봅시다. 전자의 운동량이 클수록 기억이 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운동량이 클수록 파장은 짧아져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좋다고 했으니 가에다 분해능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사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시료의 표면에서 전자를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3차원의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료의 표면을 관찰할 수 있는 거 정답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역시 전자현미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주어진 제시어를 보시면 기억은 전자현미경, 니은은 자기렌즈, 그 다음에 디귿은 가속된 전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지문 볼게요. 기억은 아까 전자현미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은 물질의 파동성을 이용하는 거 맞습니다. 전자의 파장이 X선의 파장 영역과 유사한 성질을 활용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분해능이 좋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 니은은 아까 자기렌즈였거든요. 자기렌즈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전자선의 경로를 명확하게 시료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디귿은 아까 전자였거든요. 전자가 가지는 물질파 파장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습니다. X선과 비슷한 영역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15번 문제요. 가와 나는 전자선 회절무늬와 X선 회절무늬를 순서대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가 전자 거, 그다음에 나가 X선 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문제상에. 기억번 볼게요. 가는 전자의 회절무늬이거든요. 전자의 회절무늬는 물질의 파동성 나타내는 거 맞습니다. 니은번 파장이 더 긴 X선, 얘들아 X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때는 파장이 더 긴 게 중요한 거예요. 파장이 긴 걸 사용하면 나에서의 무늬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장이 길면 무늬 사이의 간격도 넓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무늬 사이의 요 간격 자체가 파장이다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면 간격도 넓어진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속력이 더 빠른 전자를 이용하면 무늬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장은 mv분의 h입니다. 속력이 빨라지면 v가 커져서 파장은 짧아지거든요. 그럼 간격이 좁아져야 합니다. 정답은 기억입니다. 1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이에요. 전화결합소자 CCD와 그 다음에 나는 광학현미경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바이러스를 파장이 람다인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하여 관찰하는 전자현미경이 나타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기억 CCD는 빛의 입자성을 이용하는 거 맞습니다. 광다이오드라서 빛이 비춰지면 전자가 방출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전자의 방출량을 토대로 빛의 세기가 얼마나 셌느냐 약했느냐에 따라 명암을 구별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물질파의 파장이거든요. 얘는 빨간색 빛의 파장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색보다 짧아야 됩니다. 전자가 가지는 파장의 영역은 X선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파장이 훨씬 짧아요. 그 다음에 나에서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파장은 짧아진다라고 했는데요. 물질파의 파장은 질량 곱하기 속도분의 플랑크 상수 h라고 했습니다. 속력이 크다는 건 V가 커지거든요. 그럼 반대로 파장은 짧아집니다. 디귿번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요. 자, 그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가도 나도 둘 다 주사전자 현미경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시료의 겉부분에 전자를 반사시켜서 겉모습을 파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의 속력이 나에서 더 컸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가 가가 더 작으니까. 기억번 볼게요. 가나는 시료의 전자기파를 쪼여서 촬영한 거 아닙니다. 전자를 활용했어요. 전자현미경이니까요. 그 다음에 니은번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질파의 파장은 mv분의 h라고 했어요. 그런데 속력이 나가 더 컸어요. 그래서 나가 파장이 더 짧아야 됩니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 틀렸습니다. 나가 파장이 더 짧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광학현미경보다 전자현미경이 크기가 더 작은 시료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해능이 전자현미경이 더 좋다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자의 파장이 더 짧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번 3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18번이에요. A와 B는 각각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 중 하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A, B로 각각 사진을 찍었대요. 그게 이제 X와 Y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영역이 나와 있어요. A로 관찰할 수 있는 물체의 크기는 A는 엄청 영역이 넓거든. 그런데 B는 상대적으로 영역이 좁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A가 크기가 더 작은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B가 가시광선 영역을 활용하는 광학현미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가 전자현미경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현미경이 파장이 더 짧기 때문에 분해능이 더 우수해서 좀 더 명확하게 더 작은 물질 바이러스 수준까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X 그림 보시면 X는 A로 촬영했대요. 그렇다는 건 X는 전자현미경을 활용했구나. 반면에 Y는 B로 촬영을 했대요. 광학현미경으로 확인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번 보시면 B는 전자현미경 입니다. B가 광학현미경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 X는 물질의 파동성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 맞습니다. X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했기 때문에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 전자현미경으로는 박테리아를 촬영하려면 피를 촬영할 때보다 저속의 전자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속의 전자라고 하는 건 속력이 작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질파의 파장 같은 경우는 mv분의 h로 표현할 수 있는데 속력이 클수록 파장이 짧아져요. 그런데 저속이라고 하는 건 속력이 작아지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파장이 길어지거든. 그러면 명확한 상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대한 파장이 짧아야 분해능이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D급번 틀렸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75페이지 1번입니다. 물질의 파장과 속력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니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A, B, C가 운동량이 같을 때 물질파의 파장은 A가 B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질파의 파장 구하는 공식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입니다. 이때 운동량이 같을 때라고 했거든요. 그럼 파장도 당연히 같아야 합니다. 기억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A와 C의 물질파의 파장이 같을 때 속력은 A가 C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장이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 같은 가로줄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A도 B도 C도 모두 다 파장이 요 값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럼 파장이 같을 때 속력을 비교하려면 이제 세로줄로 쭉 줄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이 X축을 읽어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A가 C보다 속력이 더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속력은 A가 C보다 작다? 니은은 맞아요. 그 다음에 D급번 질량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어요. 질량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을 때 역시 파장이 같은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파장은 질량 곱하기 속도분의 H로 구할 수 있는데요. 파장이 모두 다 같을 때 속력이 B랑 C 중에 누가 더 크냐면 C가 속력이 더 커요. 그러면 C가 질량은 더 작아야겠죠. 그쵸? 자, B랑 C랑 비교했을 때 C가 속력이 더 크다. 근데 곱한 값이 일정해야 파장이 똑같을 수 있거든. 근데 속력이 B보다 C가 더 크니까 반대로 질량은 B가 더 커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질량은 B가 C보다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2번 문제 광전 효과와 물질의 파동성이 접목된 문제입니다. 일단 동일한 금속판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색광 A와 B를 비춥니다. 그랬더니 둘 다 광전자가 방출이 되었어요. 이때 광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EA 그 다음에 EB로 표현하는데요. 운동 에너지는 A가 더 크답니다. 그렇다는 건 애초에 단색광 A가 가지고 있는 빛 에너지가 더 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의 빛 에너지가 더 크려면 A의 진동수가 B의 진동수보다 더 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번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물질파의 파장은 소문자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A와 B는 각각 전자입니다. 이 전자는 지금 현재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물질파의 파장 같은 경우는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H라서 mv분의 H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씩 바꿔서 써주면 루트 2m 운동 에너지 분의 H 이렇게도 쓸 수가 있거든요.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A가 더 크다고 했거든. 문제에서 보시면 A가 운동 에너지 더 크다 했으니 A의 파장이 더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A가 B보다 크다 했으니 니은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D급번 보시면 B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빛의 세기와 최대 운동 에너지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 에너지에서
이람수를 빼면 됐잖아. 그래서 빛 에너지가 커지거나 이람수가 작아져야지 빛의 세기와는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걸 찾아볼게요. 먼저 A입니다. 파장이 람다 원인 빛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빛 에너지가 2배인 애는 파장이 얼마겠느냐라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빛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었냐면 플랑크 상수 H에다가 진동수를 곱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식변화시키면 HC 람다분의 H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빛 에너지와 파장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런데 광자의 에너지가 2배라고 하였으니 반대로 파장은 2분의 1배라고 표현하는 게 맞네요. 학생 A는 맞고요. 그 다음에 B는 물질파의 파장입니다. 물질파의 파장이 람다2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동 에너지가 2배이면 물질파 파장이 얼마이냐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물질파의 파장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 들어간 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EM2K분의 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동 에너지가 2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파장은 몇 배가 되냐면 루트 2분의 1배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B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C를 볼게요. 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에 비해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한다 라는 거 우리가 맞다고 했거든요. 전자현미경이 파장이 더 짧은 영역이어서 분해능이 더 우수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전자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전자현미경은 아래쪽에 시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총을 쭉 쏴. 그러면 시료까지 내려가. 그래서 시료의 겉부분에서 전자가 반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반사된 전자를 검출기를 통하여 이제 화면에 이렇게 상을 맺히게 하는 그러한 주사현미경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번이요. 자기장을 이용하여 이거 우리가 자기렌즈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자기렌즈가 자기장을 통하여 전자선을 제어해서 명확하게 시료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조절한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번 정답입니다. 니은번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짧아진다라고 했는데요. 이젠 좀 외울까요? 물질파의 파장은 mv분의 h라고 표현했습니다. 속력이 클수록 파장은 짧아집니다. 니은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작은 구조를 구별하여 관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속력이 크면 파장이 짧아집니다. 파장이 짧아지면 분해능이 높아집니다. 분해능이 높아진다는 건 좀 더 작은 구조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디귿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물질의 이중성까지 모두 다 문제풀이를 끝내셨습니다. 그동안 물리학 1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